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수독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정근식 상수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독과장 전근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승영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 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이기남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독과 소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추진 현황으로 217쪽부터 224쪽까지 총 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항으로 223쪽부터 229쪽까지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481쪽부터 484쪽까지 4건의 권고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환경부, 경기도 및 안성시 자체 감사에서 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상수독과 현황은 일반직 23명, 공무직 19명, 청원경찰 3명으로 총 45명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정상 결과 및 성과평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환경대학교 및 농협축산연구원과 협약하였으나 2개소 모두 수질검사 사업 종료로 협약이 해지되어 2025년에 주 다솔물 환경연구소와 신규로 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가 있으며 기본 및 시설계 용역,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공무 행정 절차 후 CC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정 및 현황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공공건축 사전심사 시 시스템 구축비 및 철거비 반영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활용 등 조건부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봉산 폐지 등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읍면동 반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면 북가현리 광역선도 설치 건의를 포함하여 총 10건의 건의사항이 있으며 금강면 5옥리 및 마드노스 1원, 광역선도 이임 경우 상수관로 인프라 미구축에 따라 장기 추진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계면 신장리, 금강면 오산리, 삼중면 진출리인 경우 개방이 당시 지하수 사용으로 계획되어 장기 추진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죽산면 두결이, 동막마을은 향후 도비 보조 사업을 신청을 통해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계면 북가현리 치제마을 상수도 설치 민원인 경우 현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중 완료 예정이며 쌍지리 급수치작 광역선수 설치 및 원곡 방산마을 암지 정비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위촉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2023년, 2024년에 한 차례씩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2025년은 한 차례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의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집단 민원 처리 현황부터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34억 6,890만 9천 원이며 불응액은 0.6%인 32억 9,594만 원입니다. 2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은 67억 9,338만 5천 원이며 불응액은 0.97%인 6,61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4년도 상시적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550억 6,232만 1천 원이며 불응액은 2.8%인 15억 8,585만 6천 원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75억 7,001만 5천 원이며 불응액은 1억 6,436만 8천 원입니다. 25년 상수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660억 3,229만 3천 원이며 2025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31억 1,92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업무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 10건에 내 330만 9천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8건에 58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11건에 5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2025년도 부서 영업 업무 추진비 1건은 166만 3천 원, 시책 업무 추진비 2건에 대해는 6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총 21건으로 중앙도서관 일원, 노후관 교체 조성 등 14건을 완료하였고 일찍축산면, 농어촌 생활용소 개발 사업 등 7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일찍축산면, 농어촌 생활용소 개발 사업에 2건이 있으며 책임감리 관리 감독하에 하도급 공사를 적정하게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 공사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 공사 등 총 24건의 공사가 준공되어 사후 관리 중이며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총 622건의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 하자 조치 현황 및 시정질문 추진 현황, 8대 의원 발의 조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상속 공기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312억 2,250만 원이며 미수액은 12억 7,848만 1천 원입니다. 2024년 상속 공기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340억 2,500만 9천 원이며 미수액은 6억 6,481만 7천 원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상속 공기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84억 2,033만 5천 원이며 미수액은 25억 11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현황으로 19쪽 누수 현황 및 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상서 통계 자료 기준 2020년 271.5km, 2023년은 326.6km입니다. 누수 발생 현황은 2022년 610건에 감면액 7,425만 2천 원, 2023년 670건에 감면액 8,984만 5천 원, 2024년 393건에 감면액 5,62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노후관 교체 실적입니다. 중앙도서관 및 사곡동 591단지 일원 등 6개소의 노후관 1.841m를 교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8억 2,116만 9천 원입니다. 노후관 교체 추진 계획은 2010년까지 399억 3,820만 5천 원을 투자하여 65km의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입니다. 2024년 총 3,606세대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74대, 2025년 4월 기준 총 12세대의 개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1쪽
마을별 운영 중인 상수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23개소로 6,636세대에 1만 4천 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시설 확충 및 노관 교체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일찍축산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및 양성 배수지 수시설 확충 사업으로 3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은 시가지 내 65km의 노후 상수관의 교체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에 따른 지작물 조사, 상수관 공법 선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38개소,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는 39개소입니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불소, 질상전질소, 우라늄 등으로 부적합 마을 상수도는 맑은 물 공급에 하여 광역상수 사용 동료, 염수투입기 정비, 정수기 설치 등 수익에 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도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일찍축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양성배지 수질 확충 사업이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19,522건에 6억 9,200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5억 9,22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11만 4,393건의 652억 7,896만 3천 원을 부과하였고 608억 3,449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에게 유선 및 현장방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수도 공급 중지, 예고장 부착 및 단속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내 골프장 지하수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은 10개소이며 2023부터 25년 4월까지 510건에 6,900만 원 8천 원을 부과하였고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스마트 간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치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량 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60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2024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상수도 수요량 확보 및 일일 사용량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요량은 11만 8,100톤이며 일일 평균 사용량은 8만 8,377톤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축사면 두결이 동막마을 염수투입기 교체는 금년 상반기에 교체를 완료하였고 금강면 오선이 마든마을은 정수기 설치 공사 부지를 위해 협의 중입니다. 축사면 칠장리 신대마을은 마을상도 폐지 절차 진행 후 물탱글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공도가 합장 이전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공도가 합장은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물 개선 및 증설이 불가하고 저지대에 위치한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도가 합장을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토지 보상 착수 및 시설 경영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조 광역면 지방상도 시설 현황입니다. 축산 정상 등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및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조 일찍축산면 농어촌 생활소 개발 사업입니다. 충주경 강화선도 1,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0년 준공 완료할 예정이며 공정률은 67.24%입니다. 다음은 40쪽 양성배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서부권 일원이 용수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장내 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수사업 인가 완료를 통해 2027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공용수 현황입니다. 대저치수장 및 미양정상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미양정상은 2090년까지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용수 사용량 및 요금 부과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19억 6,927만 3천 원을 부과하였고
18억 9,936만 3천 원을 증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정부 합동감사에 이제 지적된 사항 중에 그 기준이 이제 위반됐는데 미보고한 사건이 한 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그 위반된 시점과 음용된 시점이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기분들이 모르고 드셨습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그 기간이 얼마큼 됩니까? 위반해서 위반됐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 해야 되는데 그게 보고 안 됐으니까 이분들은 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큼 됩니까? 우선은 지금 수질검사 마을 상도와 같은 수질검사인 경우는 저희가 수질검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그 마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중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한 게 아니라 구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구두로 들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저희가 들으신 대로 바로 안 예. 드셨네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솔물 환경연구소는 그 환경대학교에서 이제 반납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 이제 협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대학교하고 축산연구원은 그냥 기간이 끝나서 지정서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지하수 수질 검사가 환경대학교나 축산연구원에서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접은 겁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올해 다솔하고 계약하게 됐습니다. 다솔물 환경연구소는 또 혹시 어떤 데입니까, 대략? 개인 사업자로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게 그쪽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액에 대해서는 좀 지하수관리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하수관리팀장 이기나입니다. 다솔물 환경연구소는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해 주십시오. 손 들고 하시라고요. 손 들어. 예, 말씀하세요. 예, 지하수관리팀장 이기나입니다. 다솔물 환경연구소는요. 수질검사 위탁 기관으로 연간 예산액은 3,536만 원이고요. 수용 가구는 대략 한 350가구 정도 됩니다. 1회 검사는 그 350가구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연간 연간 예. 350가구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축산 마을 상수도 중단된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동막마을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총 대장균 균이 나온 데인데 올해 초에 혹시 그 교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교체하면 이제 이게 다 없어집니까? 총 대장균균이? 네, 저희가 지금 대장균이나 그 균들은 실질적으로 염소 투입만 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시는 상수도도 염소 투입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염소 투입과 고장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수리할 수가 없어 교체한 내용입니다. 그럼 고장난 시점은 언제 고장났습니까? 그 당시 수질 검사 작년 2024년? 6월 정도에 고장나서 그때 수질 검사가 그때 그래서 대장균이 나와서 저희가 바로 염소 투입을 하는 거라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올 상반기면은 그 기간 동안은 문제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 노후돼서 수리를 했는데 지금 더 수리를 하게 되면 더 수리할 수 없는 물품이 됐기 때문에 올해 교체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광역 상수도 보급은 아직 안 됐는데 하게 되면 14억이 필요하네요. 예, 광역 상수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를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국가 넘는 비용이 너무 커서 한 15억이고 또 거리도 꽤 멉니다. 그래서 올해 급수치료하고 그 내년도 급수치료하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수지 관련해서 이제 대덕면 대농리 배수지는 두 곳입니다.
또 죽산면 고곡도 두 곳이고 다른 데는 다 한 곳인데 왜 여기만 두 마을만 두 곳입니까? 배수지가? 죄송한데 배수지가 아니고 거기 물탱크라고 합니다. 물탱크. 물탱크입니까? 예, 예. 물탱크다 보니까는 여기 배수지에 표현돼 있어 갖고 물탱크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 표현이 마을상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배수지로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물탱크를 물탱크. 놓고 마을상도 조그마하니까요. 저희 같은 큰 데는 배수지라고 그러고 조금 물탱크라 물탱크가 한 군데서 물 될 수가 없어서 부족해서 위에 또 하나 탱크를 놓아서 수량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럼 대농이랑 고곡은 그럼 상식으로 말이 커서 그런 겁니까? 두 곳을 설치했다는 건? 그렇죠. 마을 물량이 사용량이 좀 많아서 그런 일이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 예. 그 누수 발생 현황을 보시면 페이지 19페이지인데요. 2022년, 23년은 이제 610, 670지인데 2024년도는 반유로 이제 누수가 덜 됐거든요. 혹시 이유가 2022년, 23년은 한파가 와서 누수가 발생이 많이 된 겁니까? 혹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반유로 줄였다는 이유가? 우선은 누수 발생 현황은 죄송한데 이게 누수 발생 현황이 이게 누수 발생해서 그 개인별 요금을 감면해 준 현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감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그 집에 누수가 됐으면 저희가 평균 3개월치에 대해서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감면에 대한 건수고요. 실질적으로 24년도에는 개인 집들이 저희 관리가 아니라 개인 집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를 잘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 잘해서요? 누수라는 게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누수가 안 됩니까? 이게 무슨 집 뜻이냐면 안에서 집 누수가 안에 되면 저희가 자기 책임이지만 네, 집 안쪽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집 안에서 관리를 잘했으니까 누수가 덜 됐다. 예, 개인 집에서 관리를 잘했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마을 안길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도로 수색은 안 했지만 딴 과에서 주로 하는데 마을 안길도 상수도과에서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원곡 방산마을인데 마을 안길 정비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자, 원곡면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그 교량이 있었습니다. 교량. 근데 교량에 저희가 관매달기를 통해서 그 상수를 급수하고 공급하고 있었는데 관매달리면서 그 통행에 좀 관을 매달다 보니까 저희가 보호공을 쳤습니다. 보호공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다리 쪽을 보수해 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 지하수 수질 검사 위수탁 협약을 MOU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3년도 한경대하고 하신 건데 그 협약 기간은 21년부터거든요. 한경대가 21년부터 계속 한 건가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저희가 생활용수대에서 지하수 검사에 대한 비용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저희가 지원을 지원을 시작해서 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연도별 예산이 23년에는 6천이잖아요. 네, 이거는 1년 수질 검사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3,500으로 줄었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지하수에 대한 개인들이 생활용수에 대한 수질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가 좀 덜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사람들이 한 6천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는 또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신청하는 게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 그 신청 건수가 그만큼 6천만 원이 안 된 거죠. 그럼 어쨌든 그 23년도 예산은 실제로 그 정도는 다 쓰이진 않은 거겠네요.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 두 개 기관이 수질 검사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왜?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운영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지하수는 지금 수질 검사 어떻게 하냐면 수질 검사 기관에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직접 물을 떠서 가져가서 네네.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뭐 그 수질 검사 그런 게 죄송한 타산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MOU는 의회에 뭐 이렇게 심의를 받거나 이러는 건 없는 거죠? 저 MOU 체결이 왜 됐냐면요. 저희가 그쪽에서도 저기 돈을 손해 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OU입니다. 죄송한데 제스템님 설명 좀 해주세요.
수질검사 기관에 위탁하는데요. 그 기관에서는 50%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아. 시에서는 35%, 네. 민원인 민간에서는 15% 아. 그 지원되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신청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하는 겁니다. 아, 개인 지하수. 상수도. 네, 그렇습니다. 개인 지하수. 지금은 그 어쨌든 이렇게 건수가 이 정도는 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하수법에 따라서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 네네네네. 저희가 그 과태료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네네. 사업입니다. 50%또 지원하는 50%를 저희들이 손해 보면서 하는 업체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 지하수 개인적으로 관정 뚫은 현황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 지하수 신고 현황하고 허가 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그 거기에서 개인 그 가정용으로 쓰는 거 말고 농업용이나 공업용도 많나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중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용이나 공업용 혹시 아실까요? 지금 없으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하수가 요즘 뽑다가 이제 물이 고갈되니까 다시 뚫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성시 지하수 현황이나 이렇게 수량 현황이나 이런 건 없죠.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 지하수 전반적인 현황이나 관정 뚫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공업용인지 농업용인지 그리고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안성시 지하수 현황은요. 네. 3만 1,200공이고요. 3만 1,200공. 그렇게 많아요. 예, 예. 네. 그 생활용이 15,000공, 네. 농업용이 15,000공 되겠습니다. 아, 그 공업용도 혹시 있나요? 공업용은 171공입니다. 아, 이게 다 수량이 다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지하수가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도 현황이 있나요? 그 현황은 지금 불러주신 대로 그 지하수 공수로 나오는. 매장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예,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가 123개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우선순위들이 있는 거고 매년 새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 마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자부담이 자기 집으로 인입하는 거 말고는 자부담이 따로 없는 거죠. 우선은 저희가 그 마을 상수도에서 급수치라고 신청하는 기준이 네네. 1순위는 마을 상수도 사용 지역을 1순위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수량 부족 뭐 수질 오염된 지역. 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미반영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개인이 또 지하수에서 수질이 안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네네. 좀 우선순위 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1, 2, 3번만 지금 해주는 실정입니다. 뭐 같은 개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수질 검사를 하면 그 안 좋게 나왔는데도 광역 상수도가 들어왔는데도 안 쓰는 마을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왜 안 쓰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 상도 쓰시는 분들 좀 고령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자기가 평생 먹은 물은 네네. 깨끗하고 좋다고 느껴서 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에.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냥 쓰던 대로 쓰겠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수질이 안 좋은데도 드시니까 저기 생활용수로 쓰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 마을 상수도나 개인 지하수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광역산을 공급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강역상수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예산 많이 들여서 수도 시설 확충을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개선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그 과장님. 네. 저희 그 환경부 실태조사 한 24년도에 한 게 있는데 우리 수돗물을 음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전국. 그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좀 정확히 좀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24년도에 보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 마시는 비율이 한 37.9%라고 합니다. 혹시 안성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이 좀 어렵고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거는 관련돼서. 알아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국하고 우리 하여튼 그 평균 그 EU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또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저 EU하고 차이가 한 프랑스나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한 70% 정도의 음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음용률이 한 5에서 37%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하여튼 음용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EU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다 석회질입니다. 그러니까 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고 저희 안성 안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물이 확보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수기나 사 먹을 수 있는 게 쉽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하겠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예. EU가 지금 우리나라가 37.9%가 음용수 아닙니까? 그다음에 EU가 70%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70%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 석회질이나 그 물이 수질이 좀 우리나라보다 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제 EU는 물이 귀해서 수돗물 그냥 마시는 거고 우리나라는 물이 안 귀해서 그러면 수돗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걸로 들려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이거는 과장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맑은 물? 네, 그렇습니다. 이라고 하는 거죠. 맑은 물. 근데 이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정수기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생수를 사 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수돗물이 먹기가 괜찮아지면 수돗물 당연히 먹겠죠. 돈들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과도한 불신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우리의 그 상수도 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국민들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음용률이 저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위원장님 그런 내용들은 우리나라 나라의 물 관리 정책으로 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안성시만 갖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러니까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데 안성시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현재 양성 배수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큰 탱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배수지를 탱크라고 합니다. 저희. 네, 엄청난 탱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양성 배수지에 적용 예정인 내부 방수 공법은 정확히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FIP로 알고 있습니다. 에폭시? 에폭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폭시 도장 공법이 맞다면 우리 구체적인 재질명하고
제조사, 뭐 도막 두께, 그다음에 표준 시방서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폭시 공법을 채택한 사유가 어제 보고 받기로는 비용 절감이라고 돼 있어요. 전체 사업비 대비 방수 공법 선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450억에서 10억이면 거의 3%에서 4%는 될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맞아요? 아니 450억 예, 정도에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10억에서 15억 드니까요. 그럼 해당 공법 선정 과정에서 외부 기술 검토 또는 타 공법 등 뭐 지금 이제 STS 패널이나 고분자 라이닝 등 이런 과 비교 검토 결과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만 그렇게 해서 한 거야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를 선택한 겁니까? 그 내용은 네, 말씀하세요. 상수시설팀장 문명주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공법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절차적으로 보면은 설계 부위라고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할 때 그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그 에폭시 공법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일죽 배수지 사례 관련돼서 일죽 배수지는 기존 에폭시 도막 탈락 및 부식으로 인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스테인리스 패널 공법으로 지금 교체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양성 배수지는 그러한 정책 실패 사례가 있는데도 여기는 또 다시 그 콘크리트 방식으로 에폭시 도장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금강저수지도 지금 뭘로 돼 있어요? 그것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금강배수지도 스테인리스 공법으로 돼 있는데 왜 양성배수지가 다시 이걸로 회귀했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위원장님, 저희가 그 수도에 사용되는 자재나 뭐는 그 수도법 14조에서 위생안전 기준을 다 통과한 제품만 쓰고 아니,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통화한 일죽배수지는 제품에 그러면 대해서 그래요. 잠깐만요. 일죽배수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도막 에폭시 도막 탈락 그다음에 부식 이런 것들로 있어서 그러면 다시 그러면 콘크리트로 하면 경제성도 낮고 괜찮을 텐데 이건 STS 공법을 사용한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근데 양성권은 왜 다시 이걸로 하는 거죠?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데요. 저희가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뭐 아니 제품을 좋은 사업비가 거를 올릴 수 3%밖에 있는 차이가 안 상황은 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옹색한 대답인 것 같고요. 그 일죽 배수지 교체로 발생하는 뭐 예산이 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그 교체를 하게 되면 급수 중단이나 물버림 등 이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상당한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배수지 같은 경우는 연 2회를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네. 청소를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 마지막 그 바닥에 있는 분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퇴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물을 계속 저장되고 뭐 10년, 20년 청소하는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저희도 연이에 법적으로 청소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급수 중단 이런 것도 어차피 또 하려면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그런 사회적 비용 같은 게 고려가 안 된 상태로 단순하게 비용적 측면만 계산된 거고 일죽은 그게 문제가 돼서 다시 STS 공법은 스테인리스로 바꾸면서 양성을 굳이 처음서부터 이 콘크리트 에폭시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그 에폭시 관련돼서 혹시 에폭시 공법의 경우
도료 내 뭐 비스페놀 같은 경우 이거 보고된 사례가 많죠. 자, 거기 만약에 그 에폭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돗물에 대한 사용되는 자재나 그 내용들은 위생안전 기준을 분명히 통과한 겁니다. 수도법상. 그렇게 돼 쓰이는 거지. 지금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게 되면 그렇죠. 자재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안성 시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전국적으로 이러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래서 꼭 이유는 에폭시를 안 쓴다고 그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니 이게 우리 시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한 걸로 다시 회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싸니까 우리 시민들 그럼 그 안심할 수 없는 물을 계속 먹으란 얘기잖아. 예?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일축 배수지는 그러면 콘크리트로 바꿨어야죠. 경제성이 있었으면. 그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거기서 그냥 선정해서 오늘 한번 제비 뽑아서 이걸로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에폭시공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5에서 10년 내 재시공이 또 돼야 돼요. 왜냐하면 토막이 다 분리되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니 이걸 유지 보수비나 급수 중단 대비 폐기수 처리 비용 등 장기적 비용 추정까지 고려해서 저는 경제성을 좀 따져서 안성시가 상수행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안성시는 좋아요. 이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리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는 홍보를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네, 그거는 저희가 홍보에 대한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하수행정이 좀 저는 좀 일관성 있게 그다음에 그 시민들 편에 서서 가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경제성 논리로 가기에는 우리 수도 정책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꾸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갔다가 다시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를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 뭐 좋은 거를 쓸 수 있고 예산 확보 좀 많이 좀 신경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 실제 물을 깨끗하게 먹는 데는 좀 과감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된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려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 행정사무 관리카드에 보시면 227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원회가 나오는데요. 그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여기에 이제 지적사항이 이제 거의 자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적사항이거든요. 혹시 최근에 열렸던 대면으로 열렸던 회의 개최하실 때 안건이 혹시 어떤 안건이 올라왔었습니까? 당시에?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는 주는 그겁니다.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맑게 공급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그 위원회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그 물 전략에 대해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이번에는 저 대림동산 그 공원에서 가서 대림상 주위에 있는 상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 전략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절약과 음용은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그 자문이 아니고 실질은 시민의 의견을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위원회 역할이 맞습니까? 예, 반주원 팀장님 말씀. 먼저 혹시 아시면 그 수도법 30조 수도법 제 30조 요게 무슨 내용입니까? 없으면 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위원회 정말 목적이
자문 형태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면 위원회 위촉된 위원님들도 구성이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혹시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위원님들은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연임 기간이에요. 2년 뒤에는 저희가 그 공모나 뭐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그 위원들을 모집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들이 그 네, 제가 답변. 지금 그 저희 수돗물 평가위원들은요, 그 자격 요건이 그 수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요, 그 시민단체 시민생활과 관련 있는 단체에 있는 분들, 그리고 수도와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격 요건이 있고요. 그 평가위원들 기능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생산한 수질에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수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거랑 수질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4분이 위촉됐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중에 해당이 어디 됩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촉되신 분 4분이 여성분이시거든요. 이 4분이 아까 말씀 주신 뭐 학식과 시민단체에서 이 중에서 4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추천받으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 아, 그 시민들이 음용하시는 시민분들이요. 일반 예. 시민들. 알겠습니다. 수도법 30조 전분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과장님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큰 탱크에 이제 저수조 청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수지의 배출구는 밑면에 하단했습니까? 올라가서 옆면에 했습니까? 저희가 퇴출구를 그 배수지 설계를 할 때 그 경사를 딱 주고 그 밑에 안마지 파서 여기 물이 모이도록 해서 거기에 알겠습니다. 밸브를 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근식 상수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병선 하수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독과장 윤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혜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우수관리팀 김혜순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독과 소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25쪽부터 231쪽까지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334쪽 1건의 권고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30쪽부터 235쪽까지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485쪽부터 487쪽까지 3건의 권고사항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3조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준수 소홀 등 6건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하수도과 현원은 일반직 19명, 공무직 1명으로 총 20명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부터 협약 체결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안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재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예정 사업비는 1269억이며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총 17개소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적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적 읍면동 방문 건의 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금강저수지 유입천 내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건의 등 5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고3호수 유입수 정화 시설 마련 등 8건의 건의 사항 중 수용 불가 1건, 완료 1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수용 불가 건은 원곡 제1 오투그란데 아파트의 오수관로 설치 요청 건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 불가 의견으로 이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투자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 분기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별 공모 실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29일 공도읍 마정리 1원 개인사유지 배수로 정비 요청 건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수관로 신설 요청 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부터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적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액은 172억 3,412만 원이며 불용액은 6,405만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총액은 96억 2,75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69만 4천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총액은 103억 1,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예산 총액은 462억 9,549만 1천 원이며 불용액은 55억 9,828만 1천 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총액은 387억 6,377만 6천 원이며 불용액은 12억 7,500만 6천 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2억 311만 2천 원입니다. 2025년 예산 총액은 508억 5,93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11건에 419만 8천 원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8건에 138만 6천 원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건에 38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10건에 37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건에 151만 6천 원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건에 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1건으로 준공 6건, 공사 중 3건, 설계 중 8건, 환경부 재원협의 및 승인 신청 4건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적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적 공사 하우더급 현황입니다. 먼저 안성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총 계약금액 31억 9,194만 7천 원 중 6억 2,276만 4천 원을 하도급하였습니다. 다음 안성 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사업 1단계는 총 계약금액 93억 15만 3천 원 중 72억 9,322만 원을 하도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대상 공사는 총 109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시정질문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8대 의원 발의 조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추진 사항으로 먼저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1,871만 7,496톤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80.3%입니다. 2024년 하수도 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1,857만 69톤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83.4%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량은 599만 2,921톤입니다. 다음은 31쪽 하수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하수 사용료는 21만 8,224건에 113억 8,408만 원을 부과하여 111억 1,547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2억 6,860만 2천 원입니다. 2024년도 하수 사용료는 21만 6,321건에 123억 8,668만 5천 원을 부과하였고 121만 1,674만 7천 원을 징수하여 미납액은 2억 6,993만 8천 원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하수 사용료는 5만 9,076건에 42억 1,412만 7천 원을 부과하여 32억 3,575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9억 7,837만 4천 원입니다. 미납액은 분기별로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에게 세외 수입 세무별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목표 금액은 232억 315만 1천 원, 조정 금액은 314억 4,046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목표 금액은 181억 8,918만 5천 원, 조정 금액은 251억 2,350만 원입니다. 또한 2025년도 목표 금액은 186억 8,094만 2천 원이며 4월 30일 기준 조정액은 65억 8,197만 4천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하수처리 구역 내 공동주택 오수펌프 설치 운영 현황은 공도읍 소재 주운청설 아파트 등 8개 단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하수처리 구역 내 일반주택 자가포부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총 128개소로 BTO 32개소, BTL 71개소, 재정사업 2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원곡 성은리 1원에 산직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85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올해 12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하수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1일 처리량 500톤 이상 하수처리 시설로는 안성, 불당, 진사, 원곡, 일죽, 죽산 등 6개소가 있으며 1일 처리량 500톤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로 보계, 신천, 오방, 신가, 미산, 적가, 평장, 명당 등 8개소로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산지 소규모 처리 시설은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진행 중인 하수처리 시설 신증설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원곡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당초 처리 용량 1,000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까지 행정 절차 및 환경부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조 죽산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당초 처리 용량 3,000톤에서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행정 절차 및 환경부 승인을 모두 마치고 2026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하수관로 현황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 하수관로 총 연장은 74만 2,269m 중 미정비된 연장 47만 4,158m에 대하여는 보수, 준설, 세정 등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수관 내 해충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80건 9만 6,202m를, 2024년에는 240건 11만 9,470m에 대하여 깔따구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해충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원고 오투 그란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수관로 처리가 이제 보니까 부담금이 24억이나 되네요. 아파트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24억이면. 그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환경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인자 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자체적으로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그 아파트의 경우 새로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을 하려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납부가 되지 않으면 하수처리 구역으로 넣어줄 수 없다. 그런 의견이라 어쩔 수 없게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물었더니 납부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번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24억이면은 보통 아파트도 장층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신설 아파트가 다 20억에서 30억, 40억까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 최초 허가 단계에서는 그 오수 처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개인 하수 해서 지금 현재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연당 얼마씩 나간지 아세요? 혹시 비용이? 처리 비용이? 거기까지 제가 지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씩 나갑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요. 이 가면가수 이분들은 이제 부담되는데 네네. 딱히 다른 처리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돈을 만약에 안 낼 경우에 한해서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주변 지역이 발전이 돼서 이게 이제 그 가운데만 만약에 이제 오투그란데 주변이 발전이 돼서 이제 집들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서 전체를 하수처리구로 포함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때는 가운데만 또 외지역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체를 하수처리구로 넣으면서 하수처리 구역 내에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원자 부담금이 또 면제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앞으로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음 좀 농후합니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그 마정리 118번지에 이제 그 토사 침출이죠. 근데 그 인근에 제가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쪽에 오수관 신설이 있더라고요. 그럼 118번지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밑에 부지 그 오수관로 신설은 이 영향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까?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공도 마정리 118번지 예전부터 좀 문제가 됐던 저희 네. 대림동산에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전에는 거기가 가옥수가 없어서 그 BTO 때 오수관로 설치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가옥이 늘어서 좋습니다. 그 또 처리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명당 1위 같은 경우 이제 그 선인장 마을이거든요. 네네네. 거기 이제 약간 그 제방 뚝보다 좀 낮은 지대가 있는데 만약 한천에 이제 만약 물이 좀 불었을 때 네네. 선인장 마을에 나가는 그 배수가 네.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선인장 마을 같은 네. 경우는 마을 자체가 농경지보다는 좀 약간 높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농경지가 먼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침수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농경지에 대해서는 이미 좀 뭐 원거리긴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배수펌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지정리는 아시겠지만 하루 침수를 고려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경 침수가 된 다음에 하수도가 침수가 되는 걸 걱정해서 또 그때 이제 이장님께서 주변 지역에 그 개발 사업들이 많다 보니 그 말당구가 다 이제 선장 마을 쪽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침수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설치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거는 농경지 침수하고 병행돼서 건설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배수펌프장 설치는 좀 이르고 뭐 하천 준설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펌프를 많이 설치할 경우 비용 얼마 정도 됩니까? 펌프 비용이?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선인장 마을 규정을 봤을 때요. 지금 우리 중복리 같은 경우도 3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드리면 연막 그 방역을 하시는데 네네. 깔따구 그 해충 말고 벽에 붙은 것도 혹시 가능합니까? 벽에 붙은 벽 알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네. 그 하수도 맨홀을 뚜껑을 열고 네. 거기다 직접 그 연막을 주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하수 관로 내에 있는 해충들은 다 제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염려되는 게 이제 그 시민분들이 그 내월초등학교 그 밑에 쪽에 사시는 분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 해충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이제 그 알까지는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혹시 연막으로 다 그게 제거되는지를 질의드린 거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거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막 소독도 하는 게 있고 약액을 직접 투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홀 뚜껑에다가 약액 주입기를 부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면서 약을 퍼뜨리는 방식이 있어서 그것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으로 알까지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길이가 한 11만이니까 11km 되는 겁니까? 누적이요? 수치입니다. 예, 예. 그거 다 될 수 있습니까? 뭐 물론 누적이지만 네네. 그 연막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뭐 안성시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민원이 많거나 그 깔따구 출몰이 많은 특히 많은데. 이제 명륜천 복개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그 7페이지 보면요. 그 지난번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자가 오수 펌프 그 뭐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대책 부탁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고 23년도 나온 건데. 그 자가 호수 펌프가 저희가 128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BTO 때 설치가 되고 BTL 때 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서 네네. 지금 이 자가 호수 펌프는 그 대지 내에 설치가 돼서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을 내는데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고장나면 또 자기네들이 고쳐야 네네네. 되고 이런 부담들이 있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체 이 교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네네.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이게 개별로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아. 올해야 완료를 할 겁니다. 올해 아. 완료를 해서 개인이 그 관리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그 대지 밖에서 여러 집을 합수할 수 있으면 합수하는 중개펌프장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대지 안에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23년도에 나왔는데 그 원래 용역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얼추 제가 엊그제 보고받기로는 올 하반기에는 뭐 끝나서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겁니다. 조치도 그럼 내년까지 또 가겠네요. 예, 조치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또 내년에 추진을 해야 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거의 뭐 혼자 사는 노인분들 집에 많은가 보더라고요. 네. 그 좀 시기 좀 앞당겨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쨌든 이제 여름 장마 집중호우가 올 것 같은데요.
그 민원 받은 게 있어서 네. 그 배수 불량한 지역이 있는데요. 네. 서운면 오천리 산 40-1번지 하고요. 네. 또 오천리 189번지에서 226번지 사이 국어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고요. 네. 그 어쨌든 뭐 대통령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우수관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더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안성은 어떤가요? 저희는 그 수시로 CCTV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노후 관리,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한 그 기술 진단을 네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요. 네네. 1차 기술 진단 결과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1.7km에 대해서는 오습 6억을 들여가지고 25년도 1월달에 저기 보수를 완료했고요. 지금 2차하고 3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신청이 확정이 되면 26년도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CCTV를 계속 뭐 주기적으로 찍어가면서 뭐 막혀 있거나 아니면 뭐 파손이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건데 땅 속에 CCTV가 있는 거예요? 이 관로를 네. 안에다가 이제 CCTV 넣어서 보는 거죠. 쭉. 예, 관 안에서. 예, 예. 네. 우수관로의 경우. 어쨌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수관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저희가 뭐 안성시 관내 전체를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확신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CCTV라든지 노후 관로 보수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해놨기 때문에 특히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어쨌든 한 달 상간에 그 좀 더 집중하셔서 네네네네. 우수관로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폭설도 많이 오고 뭐 이래서 이제 뭐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빗물바지에 막 온갖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버린 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좀 살펴봐 주세요. 빗물바지의 경우는 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일체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중에서 단순 청소로 이루어질 사안 같으면 도로시설과에 요청을 해서 단순 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사가 많이 쌓이거나 해서 준설 장비로 인해서 청소가 필요하다 한 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읍면동에 한 번 더 들여다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해주시고 그 광신 사거리에서 인지 사거리 사이에 네네. 그 해충 네. 이 뭐 날파리가 많고 또 뭐 깔따구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하셔서 그래요? 여기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그쪽도 네네.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오수관로 문제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인건비 문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인건비가 부족하면 행안부에서 따로 주겠다고 지금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금 지시 안 내려왔나요, 행안부에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 신청을 해서요. 경기도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에 하신 거예요? 행안부에 어느 그래서 정도 일억- 하셨어요, 예산? 저희가 4억 신청을 했는데요. 1억 3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며칠 전에 내려와서 오늘 준설 사업 발주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인건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아니 준설 사업비를. 준설 사업? 예예예. 준설 사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 게 준설기를 네. 통해서 관로 관로. 막혀 있는 토사 퇴적돼 있는 거 준설하는 비용입니다. 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오수관로 문제는 정말 정부에서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지자체에도 당부를 하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피해가 닿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저희가 지금 아까 그 원곡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그란테가 그 아파트가 원인자 부담금이 24억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가 좀 비용이 많은 거죠. 원인자 부담금은 금액은 딱 정해져 있고요. 네. 그 이용 입주자
그 수에 따라서 딱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는 더 나오고 덜 나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혹시 그 저기는 어때요? 벽산 우리 그 공도의 벽산하고 그 KCC 같은 경우도 관로가 요번에 거기는 예. 펌프장을 이용해서 우리 하수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펌프장을 자연유화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주화 부담금은 이미 그 건설 당시에 부과를 한 거고요. 한 거고 예. 지금 이제 오투를 한 데는 예.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하던 거를 넣어달라고 우림 해서 아파트는 어때요? 우림 아파트. 우리- 공도의 진사리. 그러니까 우림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전부 지역이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만 처리가 밖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처리 주거역으로 흡수가 되면서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아닌 걸로 이제 바뀐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림 아파트는 우림 아파트는 그 대신에 관로를 연결하는 비용은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죠 관로 비용만 네네네.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네네. 아 이게 그래도 오토그란테는 그래서 저번 그 하수도 그 관련돼서 그 정비 계획에도 네네네. 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건데 그 원인자 부담 때문에 안 되네. 네, 저희도 그래서 환경부 설득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이게 거기가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만들어 놓은 것도 아직 내구 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유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과하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도 안 낸다고 그러면 이건 왜 해줘야 되나 이런 논쟁이 많이 돼가지고 이번 때 말고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다음에 검토해보나 마나 그 비용을 다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는 힘들다고 보지만 또 환경부 쪽 입장은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하수도 정비 개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요. 다음에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거기도 이제 이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거기는 그러면 혹시 우리 지금 그 승두천 내에 그 저번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거기 이제 승두천에서도 지금 이 하수관로가 지금 직관로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일부 지역 예.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음식점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지금은 좀 어때요 거기?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 샤브올데이 예. 샤브올데이 있는 쪽은 저희가 오수관로를 매설할 수 있어서 예. 지금 그 오수관로 매설에 대해서 집행해갖고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제 하담으로 내려와서 6.3월인가? 6.3월 식당 있는 쪽은 그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그 생태하천 네. 공사에 저희가 오수관로를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오수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네네, 민원들도 그렇죠. 좀 적어지겠네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셔서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 실제 이제 승두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좀 많이 주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아까 이제 최호수 의원님께서 지역구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는데 제가 다른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수처리 시설 계획은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집니까?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못하면 5년 뒤입니까? 5년 뒤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그란데는 예를 들어 매년 이 가정이 2억씩 만약에 그 자가로 다 처리한다면 이제 5년 되면 10억입니다. 네네. 비용만. 이런 거를 부처에서 내구년이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율된다는 건 아파트의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그건 좀 다시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강점을 둬야 됐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내구연은 중요하지만 그 내구 연한만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 하시 처리 구역에 포함되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그 원인자 부담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24억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됩니까? 분납도 가능합니다. 혹시 그 5회에 걸쳐서 5회죠? 예. 아파트에 그것도 못한다 했습니까? 분납도 못한다 했습니까? 네네. 지금 그 자체가
다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5년 뒤면은 24억에 반이 나가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10억 네네. 나갑니다. 네네. 그것도 아시나 보죠, 그분들이요? 그래도 그 10년 뒤면 20억입니다. 네네. 네. 그 느낌 하시는 건가 보죠? 저희가 뭐 분납을 10년, 20년 해마다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질의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이런 사정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 시민들이 계실 때 안성시에서는 이 분납 제도를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갖고서 예를 들어 매년 일정 부분에 24억에 상당한 걸 나눠야 되겠지만 그런 쪽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20년이면 20억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선 하수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해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